우리 이래도 되는 건가요? 이렇게 뜨겁게 사랑을 나누어도 이렇게 사랑을 갈망해도 되는 건가요? 형수님, 당신을 정말 사랑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고품격 사연 라디오 별난 사연입니다. 오늘 사연은 인천에 사는 유진수라는 분인데요. 형수님을 만나 사랑하게 된 애틋한 사랑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럼 어떤 아름다운 사연이 있는지 들어볼게요. 저는 인천에서 작은 중소기업을 다니는 30살이 조금 넘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연을 보내면 비난을 받는 게 아닐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사랑을 확인받고 싶어 용기 내서 보내게 되었어요. 형수를 다시 만나게 된 건 그 개자식 때문입니다. 그때는 원망도 하고 주먹다짐까지 했지만 덕분에 형수를 다시 만나게 될 수 있어 고맙기까지 할 정도입니다. 그 개자식은 대기업 직원이고요. 제가 다니는 회사는 그 대기업에 하청하는 작은 중소기업이랍니다. 말로는 대기업과 하청업체는 공생관계니 동등하니 평등하다고 말하지만 그건 허울에 불과해요. 한마디로 갑을관계예요. 당연히 우리가 을입니다. 갑이 하자고 하면 울며 겨자 먹기로 따라야 할 뿐이고요. 그날도 납품 문제 때문에 그가 먼저 만나자고 하더군요. 업무적인 일이라면 낮에 사무실에서 만나는 게 원칙이지만 퇴근 후 만나자는 건 술과 여자 돈을 달라는 노골적인 표현이에요. 술자리에서 접대하는 게 싫었지만 사장님이 까라고 하면 까야 하는 월급쟁이니 투덜거리며 가야만 했습니다. 평소엔 고급 룸살롱을 가곤 했는데 그날따라 개자식이 평범한 노래방을 가자는 거예요. 너무 고급스러운 룸살롱에서 쭉쭉 빵빵 여자들만 먹어서 질렸다며 불량식품 같은 걸 먹고 싶다며 노래방을 가자는 겁니다. 노래방은 룸살롱 여자들보단 수준도 떨어지고 뭔가 천박하면서 싸구려 같은 감성이 있다면서 오늘은 그런 감성을 느끼고 싶다는 거예요. 뭐 그런 개 같은 말이 다 있냐며 속으로 사귀며 노래방으로 찾아갔습니다. 천박하고 싸구려 감성을 느끼고 싶다는 개자식을 위해 아양을 떨고 춤도 추며 노래를 불러주었어요. 어느새 노래방은 담배 연기와 술 냄새가 섞인 공기로 가득했습니다. 강렬한 조명 아래에서 흐르는 열정적인 노랫소리. 그러나 저의 마음은 어딘가에 분산되어 있었어요. 그때였어요. 방문이 열리자 갑작스럽게 들어오는 새로운 향기에 저의 시선이 자동으로 돌아갔습니다. 노래방 도우미들이 온 거였어요. 그런데 그 순간 시끄럽던 노래방이 갑자기 정적에 빠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녀가 걸어 들어왔거든요. 형수라는 여자. 지금은 과거의 추억일 뿐인 녀석. 그녀는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긴 검은 머리칼이 어깨를 스치며 흔들렸고 깊은 갈색 눈동자에선 따뜻함이 넘쳐났습니다. 하지만 환하게 웃고 들어오는 그녀의 입술에 맺힌 웃음은 다른 음색을 지니고 있었어요. 슬픔과 아픔이 가득 찬 웃음이었습니다. 미소를 보이던 그녀의 얼굴이 저를 보는 순간 차갑게 식었어요. 우리는 눈이 마주치자 서로를 알게 되었습니다. 한순간 세상 모든 소리가 멎은 것 같았고 노랫소리 대신 심장 박동 소리만이 귓가를 채웠고요. 형수님이라는 단어가 튀어나오려 했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우연히 만난 이 낯익은 여성에게 과거와 현재 사이에서 망설임 없이 형수님이라 부르는 건 옳지 않았거든요. 우리 사이에 펼쳐진 거대한 시간과 공간을 넘어 천천히 그녀가 다가왔어요. 애써 침착한 표정과 미소를 보이며 그녀는 노래방 도우미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형수를 보는 개자식 입에는 미소가 번졌어요. 아마 그녀가 마음에 들었나 봐요. 자신 바로 옆에 앉히고는 해벌리는 모습을 지켜만 보아야 했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노골적으로 껴안고 몸을 더듬는 그의 행동을 지켜보자니 분노로 심장 뛰는 걸 느꼈어요. 평소 같으면 그가 늘 하는 행동이니 그러려니 했는데 지금은 상황은 달랐어요. 비록 과거의 형수였지만 한때 그녀는 형의 아내였고 나에게는 형수였으니까요. 더는 형수에게 노골적인 개수작 부리는 걸 두고 볼 수만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의 입은 비겁하게 조용히 닫혀 있었어요. 여기서 그의 심기를 건드리면 우리 회사 운명도 어찌 될지 모르는 일이었거든요. 그가 다른 곳으로 납품업체를 바꾸면 우리 회사는 끝장이니까요. 그리고 저도 끝이고요. 저의 위치와 상황이 바보처럼 조용히 가만히 있게 했습니다. 그의 손은 더욱 노골적으로 움직이고 마침내 손이 형수의 가슴을 더듬는 순간 10년 전 떠나버린 형과 함께 보낸 시간이 떠올랐어요. 형이 형수를 처음 집으로 데려오던 날, 가족 모두 웃음으로 가득 차 있던 날.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형은 없고 웃음 대신 슬픔과 분노가 마음을 채웠습니다. 저는 한순간 과거로 돌아갔다가 다시 현재로 돌아왔어요. 그의 접대를 위해 이곳에 온 걸 깨달으며 복잡한 감정 사이에서 길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내면에서 부딪히는 슬픈 감정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 했어요. 막막함 속에서 그만의 개자식이라는 목소리를 내려 했지만 그 말이 나오질 않았어요. 결국 비겁하게도 입술은 다시 꽉 닫혀버렸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이 밤이 오래 기억될 것 같았어요. 그의 행동은 점점 더 거칠어지고 손이 결국 형수의 옷을 파고들어 가슴을 주물러댔습니다. 그 순간 노래방 온도가 점점 올라가는 것처럼 느껴졌고 분노가 심장을 타고 피로 스며들며 모든 세포를 불태우는 듯 했어요. 그놈의 웃음소리와 함께 형수의 고통스러운 얼굴을 보았어요. 그녀의 얼굴에 비치는 당황과 부끄러움이 마치 칼날처럼 제 마음을 찔렀습니다. 그만하시죠. 마침내 제 입에서 분노가 토해져 나왔습니다. 목소리는 차갑고 단단해. 노래방에 있던 사람들 시선이 저를 바라보았어요. 무대에서 도우미와 노래를 부르던 다른 직원도 그 순간 노래를 멈추고 말았습니다. 그놈과 형수 모두 저를 바라보았어요. 그는 어이없어하는 표정이었고 형수의 눈빛은 무엇을 말하려 하는지 알 수 없었어요. 그만하라는 표정 같기도 하고 나를 이곳에서 데리고 나가달라는 표정 같기도 했습니다. 그만하라고 새끼야. 마지막 단어가 제 입에서 터져나오자 공기 중에 매달려있던 긴장감은 깨지고 사라졌어요. 개자식에게 쏟아낸 말이 결국 나와 회사를 파멸로 떨어뜨릴 수도 있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형수를 그놈의 놀이개로 만들 수는 없었으니까요. 지금 이 일은 절대 후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새끼가 미쳤나? 그가 술잔을 제게 붙잡 순간 분노가 피부를 타고 이글거리며 마침내 제 손은 그놈 얼굴을 향해 번쩍 올라갔습니다. 한순간 모든 게 정지된 듯 했어요. 음악은 멈추고 사람들 웃음소리는 사라지고 담배 연기마저도 공중에 머무르며 움직임을 멈췄으니까요. 그러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세상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제 주먹이 그놈 얼굴에 맞아 날아가는 걸 보자 사람들은 경악한 채로 바라보았어요. 음악으로 흥겨웠던 노래방은 순식간에 혼란스러운 장소로 변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말리려 잡았고 도우미들은 놀라 방을 빠져나갔어요. 그 틈으로 형수가 나가는 것도 보였어요. 오늘 일은 절대 후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옳다고 생각한 일을 한 것일 뿐이니까요. 다행히 그날 일은 그저 해프닝으로 끝나고 말았어요. 그는 경찰에 폭행죄로 고소하지도 못했고 우리 회사에 손해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가 접대받았다는 사실을 알면 회사에서 잘릴 수도 있었거든요. 노래방에서 나오자 형수가 거리 한쪽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녀의 눈은 별빛 아래에서 반짝이며 얼굴은 약간 창백하게 보였어요. 도련님 괜찮으세요? 형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따뜻했지만 걱정과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겸연쩍게 살짝 웃으며 괜찮다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잠시 서로를 바라보았는데요. 무슨 말을 먼저 꺼내야 할지 몰랐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왜 이런 곳에서 일하는지 물어보고 싶었지만 말을 꺼낼 수 없었습니다. 그 정적 속으로 후두두 거리며 비가 쏟아졌어요. 비는 마치 세상의 슬픔을 표현하듯이 무거운 구름에서 내려왔어요. 비를 보자 그날이 떠올랐어요. 형이 영원히 가버린 날. 10년 전 대학에 막 들어갔을 때였는데 그날의 기억은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생생하게 마음속에 새겨져 있습니다. 비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 엄마의 울음소리, 형수의 절망적인 표정, 그 모든 것들이 제 마음에 깊게 패 있었어요. 형수가 외출하면 형은 항상 마중 나갔어요. 하지만 그날 마중 나갔던 형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빗길에 차를 몰고 형수를 마중 나갔던 형은 교통사고로 싸늘한 시신이 되어 돌아왔거든요. 행복했던 우리 집에 슬픔이 비집고 들어왔어요. 그 후로 우리 집은 변했습니다. 엄마는 형수를 탓하기 시작했고 너 때문에 아들이 죽었다며 저주하고 비난했어요. 형수는 결국 집에서 쫓겨나다시피 떠났고 형수와 기억은 말라버린 추억만 남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제 심장 속에 형수는 여전히 뜨겁게 살아있었습니다. 10년 전 제 마음속엔 이름 모를 감정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형수를 향한 마음은 순수한 동경으로 시작되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다른 감정으로 변해갔어요. 형수가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을 때마다 몰래 창문 밖에서 바라보곤 했고, 형수의 웃음소리가 들리면 가슴이 설렜고, 그녀가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상상하며 성적인 충동도 느꼈어요. 가끔은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물건을 꺼내 흔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감정은 비밀로 남아야 했어요. 형의 여자인 형수를 좋아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제 마음속에서는 형수를 향한 복잡한 감정들이 계속해서 번져나갔어요. 동경, 미련, 사랑, 욕망, 이 모든 게 서로 충돌하며 저를 괴롭혔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감정들은 점점 커졌어요. 하지만 그 모든 감정은 억제하고 마음속 깊숙이 숨겨두어야만 했습니다. 그녀는 사랑해서는 안 되는 형수였으니까요. 그런데 10년 만에 다시 만난 형수를 보자 모든 게 변하기 시작했어요. 가장 내밀하게 숨겨왔던 감정들이 흩어져 나왔고, 무엇보다 이제 그녀는 더는 형수가 아니었으니까요. 형은 사라졌으니까요. 후두두 쏟아지는 빗소리를 들으며 우리는 아무 말도 없이 걸었습니다. 입에서 말을 꺼내는 순간 이 모든 것이 거짓말처럼 사라질 것 같아 말할 수 없었어요. 그렇게 아무 말 없이 걷다 보니 형수님 집 앞에 도착했고요. 집 앞에 서서 숨을 깊게 들이마셨어요. 그녀를 데려다 주기로 한 건 제 감정들을 확인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작은 아이가 달려나왔어요. 아이는 저를 보자마자 너무나 행복한 미소와 팔을 활짝 벌리며 말하더군요. 아빠라고 부르는. 아이의 목소리는 밝고 활기찼어요. 저는 순간적으로 멍해졌는데요. 형수 역시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혹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아이가 아빠라 부르는 모습이 이상하게 싫지 않았어요. 무언가 따뜻한 가족 냄새가 풍겼으니까요. 형의 죽음으로 산산이 날아갔던 가족이라는 따스함이 온전히 전달되는 느낌이었습니다. 형수가 놀란 표정으로 저에게 미안하다며 아직 너무 어려서라고 말했지만 형수에게 손을 내밀어 그만하라는 신호를 보냈어요. 작은 소년을 바라보았는데 아이는 형과 거의 똑같이 생긴 얼굴이었어요. 나에게 조카가 있었다니, 형수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우리 가족은 몰랐습니다. 형이 죽기 전 그의 흔적을 남기고 떠났다는 걸. 형의 아이죠? 제 목소리가 흔들림 없이 질문했어요. 형수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인 채로 대답했고요. 그 순간부터 세상은 완전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과 슬픔, 동경과 아련함, 이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폭발하는 것 같았어요. 형수는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데 모든 걸 걸었어요. 그녀의 일상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이를 위한 헌신으로 가득 찼고, 돈을 벌기 위해 여러 직장에서 일하며 밤늦게까지 깨어 있어야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그녀의 상황은 어려웠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래방 도우미까지 했고요. 우리 집에서 쫓겨나다시피 떠나 그녀에겐 경제적 여유가 하나도 없었거든요. 주변 사람들 시선도 곱지 않았습니다. 혼자 아이를 키우는 모성애에 관한 이해보단 비난과 비방이 많았어요. 하지만 형수는 강인했어요. 그녀가 겪었던 모든 어려움과 도전 앞에서도 항상 아이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결정했어요. 그래서 형수에 대한 존경심과 함께 다른 감정들도 느꼈습니다. 형수가 겪었던 고통과 고독, 그리고 비난과 외로움. 주변에서 쏟아지는 부정적인 시선과 말들은 때때로 그녀를 괴롭혔지만 아이가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어요. 형수가 받아들인 유일한 판단 기준은 아이의 웃음과 안전함이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형수는 항상 아이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결정했으니까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아이를 사랑하고 보호하는 엄마 역할을 충실히 해내기 위해 노력했고요. 형수가 겪어왔던 고통 앞에서 저는 존경심마저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런 강인함과 결단력 앞에서 제 감정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형수는 아이에게 아빠가 죽었다는 말은 하지 않았더군요. 외국에 나가 돈을 번다고 했나봐요. 사진 속 아빠의 모습과 제가 너무 닮아 저를 아빠로 알았나봐요. 그러고 보니 사진 속 형과 저는 정말 똑같았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아이에게 아빠처럼 행동하기 시작했어요. 아이의 세상에 더 많은 색깔을 칠해주고 싶었습니다. 아이가 제일 하고 싶었던 목욕탕을 함께 갔대도 밀어주고 목욕하며 물장구를 치기도 했는데요. 아이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제 마음속에선 새로운 감정이 생겨났는데요. 형이 남기고 간 아이에게 행복한 부모가 될 수 있다는 기쁨.
우리는 함께 놀이동산에 가기도 했고요. 롤러코스터 위에서 우리는 함께 크게 외치며 웃었답니다. 그 순간만큼은 공포나 걱정 따위 없었고 오직 행복만이 가득 찼어요. 처음에는 퇴근 후 아이와 놀아주고 잠이 들면 집을 빠져나오곤 했지만 어느 날부터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형수의 집에서 잠이 들고 아침마다 일어나 아이를 깨우고 밤마다 이야기를 들려주며 재워주었답니다.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제 마음속엔 부모로서 사랑과 보호 본능을 발견했어요. 주변 사람들 시선은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형수가 보내주는 따뜻한 미소와 아이의 행복한 웃음만으로도 충분했으니까요. 제 마음속에도 점차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와 함께 보낸 시간은 새로운 감정을 불러일으켰어요. 형의 아이, 조카의 아빠가 되고 싶다는 강렬한 욕구, 그리고 형수를 향한 사랑까지요. 아이와 함께 보내는 모든 순간, 웃음소리, 내 품에 잠든 모습을 보며 제가 아버지가 되었다는 느낌마저 들었어요. 이런 생각들은 처음엔 두려웠지만 점차 새로운 역할에 익숙해졌습니다. 그리고 형수를 향한 감정도 변했고요. 처음엔 미안함과 동경으로 시작되었던 감정이 지금은 분명한 사랑으로 발전하였습니다. 형수가 아이를 키우며 겪는 어려움과 고통 앞에서 그녀를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까지 했어요. 저를 밀쳐내려고만 했던 형수의 마음속에서도 서서히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엔 저를 그저 시동생으로만 보았지만 점차 아이에게 아버지처럼 행동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다르게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인정하지 않으려 했지만 서서히 저를 향한 사랑하는 감정이 커졌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이 변화들은 서로 다르지만 결국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어요. 서로를 위해 사랑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하지만 제 마음은 혼란스러웠습니다. 형수를 사랑했지만 그녀는 형의 아내였던 사실을 잊을 수 없었거든요. 이런 감정은 저를 깊은 고민과 갈등 속으로 빠뜨렸습니다. 형수를 향해 느끼는 감정이 정당한 것인지 아니면 죄책감에 가득 찬 것인지 분간할 수 없었거든요. 그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매일매일 커질수록 형에 대한 미안함 때문에 더욱더 괴로웠어요. 제 마음속에서 드리운 질문들은 모두 같았습니다. 나는 이렇게 느껴도 되는 걸까? 형을 배반하는 것 아닌가? 형수와 함께 있으면 나는 정말로 행복해질 수 있을까? 마음속에서 부글거리는 이러한 갈등을 어디에도 풀어낼 수 없었어요. 그래서 많은 밤이 고민과 걱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아이와 형수와 보낸 시간 속에서 받는 행복함과 만족감이 너무나도 크다는 걸 알았어요. 이런 순간들은 본능적으로 옳은 길로 간다고 느꼈어요. 그런데 더는 제 감정을 숨길 수 없는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날 형수는 아이를 위해 저녁 식사를 준비하던 중 갑자기 쓰러졌어요. 형수가 바닥에 쓰러진 걸 발견하고 급히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날 밤 병원의 차가운 복도에 앉아 생각했어요. 형수와 아이가 겪고 있는 어려움과 고통을 외면할 수 없었어요.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이제 더는 감정을 숨기거나 부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형수와 아이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기로 했어요. 병원 침대에 잠든 형수의 손을 잡으며 속삭였어요. 나 항상 당신과 아이를 지켜줄게요. 그 후부터 형수 사이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확실하게 제 마음을 표현하기 시작했고 그것은 서서히 쌓여왔던 감정에 대한 해방감을 가져왔어요. 그런 감정들은 형수와 더욱 가까워지게 했습니다.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와 배려는 결국 사랑으로 번지기 시작했어요. 형수를 처음 만났던 순간은 매우 특별한 기억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형이 결혼할 여자라고 소개하던 날 그녀는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어요. 그녀의 웃음소리는 따뜻하고 눈빛은 사랑스럽게 빛났습니다. 어쩌면 형수를 처음 본 순간부터 그녀를 사랑하게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마침내 형수에 대한 사랑은 동경과 갈망이 아닌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병원에 실려간 그날 이후 우리 관계는 점차 깊어졌고요. 어느 날 밤 아이가 잠든 후 집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실내는 부드러운 등불빛으로 가득 찼고 공기는 따뜻한 차향기가 퍼져 있었어요. 형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부드러운 빛으로 밝혀진 그녀의 얼굴과 눈동자는 행복하게 반짝였어요. 저는 이 순간을 영원히 기억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형수에게 제 마음을 고백하기로 했어요. 저 당신을 사랑합니다. 저는 어설프게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형수는 놀란 표정으로 바라보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도 웃음 지었어요. 나도 널 사랑해. 그녀가 밝게 웃으며 대답해준 순간 우리는 서로 꽉 안았습니다. 이 순간에 모든 게 완벽하다고 느꼈어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품속에서 서로를 위해 존재하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몸을 탐닉하며 뜨거운 살결과 살결은 행복과 쾌락으로 번져나갔습니다. 그날 밤부터 형수와 관계는 새롭게 변했고요. 이제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사랑한다는 게 얼마나 강력한 감정인지 알았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그녀가 형의 아내, 형수라는 사실이 우리 사이에 깊게 갈라진 벽처럼 서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더는 거짓으로 살 수 없습니다. 저는 형을 존경하고 사랑했어요. 그래서 형의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배신 같지만 제 심장은 거짓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를 보면 제 심장은 뛰고 그녀와 함께 있으면 세상 모든 고통은 잠시 잊을 수 있었으니까요. 사람들은 우리의 사랑을 비난하고 손가락질할 수 있을 겁니다. 저 역시 우리의 사랑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잘못된 것인지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그녀와 아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싶다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 관계가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겠으나 우리가 서로를 위해 느끼고 있는 감정들이 진실하기에 충분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사랑이라는 감정 자체였음을. 제 마음속에서 울려 퍼지는 소리에 귀 기울이며 형수를, 아니 이제 제 아내를 영원히 사랑하기로 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별난 사연에 커다란 힘이 됩니다.